7월에 무려 2건이나 2억대의 거래가 나왔었습니다. 없는 겁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세종시에다 물건 하나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안녕하세요. 사달의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요즘 부동산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좀 유독 지금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는 세종시의 현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지도가 지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세종시의 한 1년 사이의 변동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좀 가깝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찾아보기 힘든, 빨간불 들어와 있는 곳들은 대부분 아주 소형 평수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이 지금 굉장히 전체적인 가격대가 원래 실제 거래됐던 가격에서 실거래 기준인데요. 많이 빠진 곳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이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38% 이렇게 빠진 아파트가 있어요. 다정동의 가온마을 3단지. 지금 한신 더 휴 아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러한 자료들을 보실 때 꼭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쪽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거래된 내용에 보시면 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직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거래 가격이 상당히 이제 낮게 형성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평균치 가격을 많이 끌어내렸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빠진 것 같기는 한데요. 물론 빠지긴 빠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직거래 가격이 너무 낮게 찍히면서 평균 가격을 많이 끌어내린 어떤 효과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꼭 같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가락마을 6단지 중흥 S클래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여기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평균 실거래 기준 평균 가격이 3억 5천에 찍혀 있습니다. 이제 작은 평수인데요. 이제 원래 직전 그 최고 가격은 거의 6억 조금 더 상회하는 수준의 가격대였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 아래로 쭉 가격이 빠진 것이 직거래 가격이 지금 7월에 무려 2건이나 2억대 거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억 2천, 2억 9천에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요 전체적인 평균치 가격을 많이 끌어내렸어요. 물론 그 와중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도 굉장히 낮게 거래된 것들이 있는데요. 직거래가 뭐냐?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정말 직접적인 거래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친족 간의 거래, 그리고 증여성 거래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분양받으셨던 분들이 워낙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았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차익이 많이 실현됐을 때 증여세를 내느니 지금 이제 양도에 대한 그 중과세 부담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억 30% 정도의 수준에서 시세상 30% 정도의 가격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거래가 많이 터진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뭐 직거래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세가 거의 한 뭐 2년 전 가격대에 와 있다라고 해도 무방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체 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졌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겁니다. 뭐 공급이 너무 많았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공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불균형이 깨졌다 보니까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12년부터 지금 22년 보시면 지금 계속 공급 물량이 많았긴 했어요. 입주 물량이니까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굳이 가격이 떨어졌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이 지역은 인구 자체가 워낙 계속 급격하게 증가했던 도시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12년부터 아주 가파른 인구 수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40만 정도 다 와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 수가 계속 증가를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증가세가 좀 완만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다 보니까 물량과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분량이 다 됐어도 다 소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인구수와 그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가격들이 조금 급격하게 오르던 가격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가격 조정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벌써 작년부터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세종은 물량이 좀 많아서 당분간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는 조정기를 거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부터 해서 한 1년 넘게 지금 조정 장세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세종시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이 길게 가기 어렵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뜨거운 상승세를 연출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후에는 다시 시세를 회복하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 이유를 이제 좀 보시면 제 앞에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세종시는 여전히 인구가 증가 중에 있습니다. 증가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초반에 급격한 상승세를 지나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1위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유입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거주하시려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출산율 자체가 또 1위입니다. 평균 연령대가 38살이에요. 가장 많이 왕성한 활동, 핵심적인 일을 맡아가는 한참 젊은 분들이 여기 모여서 사신 거고 평균 연령 자체가 굉장히 젊다라는 거죠. 젊은 도시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도시가 계속 활력이 있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계속 확장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미분양이 제로다. 미분양이 제로다. 자, 제가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에 그래프는 이제 그 준공 전 미분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초반에 2013년, 2014년에는 세종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평가도 좀 엇갈렸었어요. 저 당시에는 세종시가 행정 어떤 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기가 제대로 도시로서 성장할까 굉장히 부정적인 그 부동산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이 얘기를 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아직 입주를 하기 전에는 미분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준공 후 미분양을 보시면 자, 여기 그래프가 안 뜬 게 아니고요. 없어서 없는 겁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미분양이 날 수가 없어요. 계속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이제 공급량이 많아도 인구가 계속 그 채워가는 것이죠. 다만 그 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잠깐 물량이 주춤했던 구간이 있었어요. 2020년에. 그때 들어서 가격이 막 올라가다가 작년에 물량이 확 터지다 보니까 그 물량 부담 때문에 물량으로 인해서 이제 좀 감당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그리고 내년에도 좀 물량이 있습니다. 뭐 없지 않아요. 앞으로도 있지만 엄청난 물량을 지금 소화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수요가 낮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유. 자, 세종시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듯이 실제로 땅값에서도 집가에서도 이건 확인이 됩니다. 땅값 상승률이 전국의 1위예요. 그래서 다음 자료 보시면 이게 상반기에 이제 자료 그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집가 상승률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혼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전국 집가 상승률이 1위이다 보니 여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깔려 있고 땅값이 오르면 뭡니까? 당연히 그 원자재가 되는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아파트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치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종시는 아직 미완성인 도시죠. 미완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성장하고 확장되면서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 뭐 땅값이 올라가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이 모든 것이 이 어떤 도시의 성장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중앙동이 이제 세종 정부청사 중앙동이 10월에 이제 그 다 입주를 이제 준공하면서 입주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도 이제 준공이 이제 건립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실도 이제 그쪽으로 그 집무실도 또 뭐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도시가 계속 확장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어떤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고 그에 따른 제반 일자리들도 들어오게 되겠고 다른 관련한 산업들도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가 자꾸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하니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고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그 나라의 핵심적인 어떤 그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도시이니만큼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체 현황을 보더라도요 2018년 19년 지나서 20년 들어 엄청나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체는 늘어날 것입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도시가 확장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젊은 도시로서의 어떤 에너지가 활력이 매우 좋을 것이고 유일하게 인구가 막 지속적으로 늘고 출산율도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계속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땅값도 계속 오르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될 것이 바로 이 세종시의 미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종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자, 실수요자 분들이라면 지금쯤은 내가 원하는 아파트들의 시세를 좀 면밀하게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분들이라면 지금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무리하지 않는 내 가격에 맞춰서 매수하시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종시에서 거주해야 된다면 지금 너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겁난다 이런 분들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아니다. 난 투자자인데 나 저기 한 세종시에 나 물건 하나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전세 가격이 아직 힘이 좀 없는 편입니다. 이제 겨우 이제 수급이 맞춰져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전세가격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뭐 전세가율이 뭐 한 그래도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하면 50%, 55% 전후 그리고 뭐 이제 그 수도권이라면 한 60% 이상 좀 더 전세가율 높은 곳은 70%, 80%까지 육박하는데 지금 뭐 30, 40%대에 머물고 있다면 굉장히 낮은 전세 가격이거든요. 그만큼 내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어서 아직은 좀 매력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주는 타이밍에는 매수를 고민하셔도 된다. 시기를 조금 더 보셔도 될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그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저점을 잡고 싶다면 자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있으시다면 저는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실수요자라면 매수 지금 타임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자라면 타이밍을 좀 더 노려보셔서 갭이 좀 더 적게 들어갈 때 접근하시는 방법과 내가 지금 가격 자체에서 낮은 가격대에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몇 년 뒤에는 전세 가격이 다 회복하면서 자금 회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종시의 지금 현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자, 세종시를 우리가 보면서 한번 꼭 체크하셔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공급이 많으냐, 도시가 성장하고 있느냐,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냐, 전세 가격이 안정적이냐 이러한 부분들 같이 판단해 보셔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또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매수를 하려는 물건은 또 어떠한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